유도전동기의 등가 회로를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등가 회로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등가 회로는 어떻게 유도되었는지를 다른 그림과 같이 더불어 오른쪽의 회로는 단면도입니다. 고정자 권선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상의 권선은 이제 고정자의 전압이 유기가 되겠죠. 외부로부터 3상 전압이 이제 인가가 되면은 이 고정자 측에 전압이 인가가 되고, 이 고정자 측에서 회전자계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림에서와 같이 회전자계가 생겨서 이 회전자계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제 그 여기에 도체 살을 쇄교하게 되고, 도체 살에 보이는 파란색, 빨간색과 같은 식으로 유도 전류를 흘리게 되는 거죠. 3상의 경우 우리가 이제 한 상으로 얘를 갖다가 등가화해서 고정자 회로를 인가되는 한 상의 전압, 여기서 보는 한 세트의 인가되는 전압을 V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시된 값이 결국은 이제 무부하 전류로 소비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정자 권선, 여기 있는 권선들이 이제 여러 번 감기니까요. 이 고정자 자체가 갖고 있는 저항이 있겠고, 감았으니까 리액턴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등가, 저항값과 리액턴스 값,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간을 거쳐서 이제 회전자계가 발생하고, 회전자계가 또 2차 측에 선로를 갖다가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띄어서 공간을 거쳐서 1차 측, 즉 고정자 측이죠. 고정자 측이 있고, 이것이 이제 2차 측 회전자 측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자 측에 이제 여기 도체를 통해서 이제 순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빨간색, 파란색들이 이제 전류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게 순환 전류가 흐르는 값이 이제 2차 측의 전류를 IR, 그 로타의 전류죠. 이라고 하면은, 또 2차 측도 회로 자체가 갖고 있는 저항 성분이 있겠고, 리액턴스 성분이 있겠고, 그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유도 과정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2차 측의 내용은 좀 더 우리가 세분화돼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등가 회로를 2차 측에 대해서 유도하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결국은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은 정지시에 유기되는 전압은 최고이지만, 이것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슬립에 곱한 만큼씩 바뀌죠. 그래서 2차 측에 인가되는 전압은 S 곱하기 2 BR. BR은 정지 측에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이었고요. 슬립이 있어서 정지시에는 슬립이 1이니까 그 전체 전압이 다 2BR이 유기가 되지만,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슬슬 전압이 줄어들죠. 앞에 지오지브라로 만든 수식에서 지오지브라로 구성한 애니메이션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등가 속도가 되게 되면은 S 슬립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유기되는 전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이,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측에 유기되는 주파수도, 그렇죠, F 1차 측 스테이터가 갖고 있는 주파수의 S를 곱한 값으로 늘어지는 것을 봤었죠. 이 두 가지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가 관통하는 곳의 임피던스 값들을 다 고려를 해서 Z분의, 그쵸, SEBR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Z는 뭐겠죠? 2차 측의 임피던스 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임피던스 값의 이제 크기를 계산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루트, 그렇죠, 저항 성분 RZ는 저항 성분과 저항 성분의 제곱과, 그 다음에 플러스 2차 측 XR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XR이라는 것이요, 정지시의 임피던스, 정지시의 리액턴스가 있는데, 정지시의 리액턴스는 사실 X는 2파이 오메가죠. 2파이가 아니라 오메가죠. 오메가 그렇죠. 오메가 L 또는 오메가 C분의 1 그런 식으로 단위로 표시가 되죠. 여기서 이제 리액턴스 성분만 있으니까 오메가 L이 됩니다. 즉 오메가는 또 2파이 F잖아요. 2파이 F L이 되는 거고요. 결국 XL의 성분 안에는 F 주파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타의 주파수니까 FR이 되는 거죠. FR은 어떻습니까? S 곱하기 FS였죠. 네, 고정자의 주파수에다가 S를 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X가 오메가 L, XR이 오메가 LR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정지시에 XR을 측정을 했다면은 그걸 XBR이라고 그런다면 XBR 곱하기 S로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S라는 슬립으로 움직일 때의 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모든 식이 그런 그 식이에요. 즉 여기 이제 X 리액턴스 XR이라고 해요. 2차 측 리액턴스의 제곱이 될 텐데 XR이라는 값은 결국 오메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XR은 X 정지시의 값에다가 슬립을 결국 곱한 것. 왜? X가 오메가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S를 곱해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수식을 가만히 보면 이제 재미있는 성질이 있는데요. 분모 부분에 S가 들어 있어서 분자죠. 분자 부분에 S가 들어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위쪽 아래쪽을 다 S로 나눠주면 이 S가 이 아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S분의 이것이 되고 S는 여기는 S분의 XBR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압으로 맞춰주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이 저항 성분, 리액턴스 성분 그렇게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을 좀 더 정리하게 되면은 유도 과정 여기 밑에 있는 수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위아래를 S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것 같이 S 이렇게 이 항목은 이렇게 그 다음에 리액턴스 항목은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모 분자를 다 S로 나눠준 거죠.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다 리액턴스 성분과 전압의 성분,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성분 다 이렇게 표시가 제대로 되는데 원래 R이 들어갈 자리가 S분의 RR이 바뀌었다 하는 사실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요. 이쪽이 이제 저항 성분에 해당하는 건데 저항 성분에 해당한 것이 워낙 R이어야 될 텐데 S분의 RR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은 S분의 RR이라는 걸 우리가 얻었는데 이거를 수식을 한번 변동을 해보자. 플러스 RR하고 마이너스 RR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RR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RR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항 성분의 자리에 들어갈 자리의 값을 S분의 R인데 S분의 R을 우리가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 이 RR은 원래 저항이 있어서 저항의 역할이고 나머지는 저항이 아닌 부분으로 우리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양쪽에 i제곱 r을 ir의 제곱을 곱해 봤습니다. 자, 이쪽 왼쪽에도 ir 제곱을 곱해 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얻은 요 수식에도 곱해서 i5 곱하니까 ir 제곱 r이 됐고요. 뒤에 부분을 곱해서 했더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좀 뭐가 눈에 들어오죠.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은 저항 손실이에요. 아, 이게 이 부분은 실제로 저항이 되는 부분이구나. 그쵸? 저항이 되는 부분이가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뭘까요? 이것도 이제 에너지 부분인데 결국 에너지가 일부는 저항 손실로 없어지고 나머지는 에너지로 가는데 이 에너지는 슬립에 관한 상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S분의 RR 곱하기 IR의 제곱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가 2차 측에 전달되는
에너지 입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일부는 우리가 동선으로 사용되고, 동선이 아닌 에너지로 소비되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 출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로 결론을 내게 되면은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정의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봅시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RPD라고 불러요. RPD는 로타, 회전자, 파워, P는 파워, 디벨롭드. 로타 파워 디벨롭, 이거 지금 순서가 잘못됐네요. 이거는 RPD가 아니라 RPI라고 합니다. 로타 파워 인풋. 그러니까 2차 측 로타의 파워로 전달되는 인풋,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RCL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로타의 카파 로스, C가 카파, L이 로스. 그래서 동선이 되는 거죠, 2차 측에.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게 RPD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자 측에 로타 파워, 에너지가, 파워가 디벨롭트, 발생한 것. 이게 기계적인 출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PI는 RPL 플러스 RPD로 나눠지고요. RPD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RPD에 관해서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재밌는 것은 RCL과 RPI가 관계가 있죠? 보면은. 그쵸? 이거 RPDL은 가만 보니까 R 제곱에 S로 나눠준 거예요. 즉, RPI를 S로 나눠준 게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RPI는 RPI 나누기 S고, 이것이 플러스 RPD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RPD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하면은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S분의 아니죠, 맞나요? 네. RPI 1 마이너스, 지금 어디서 식이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곱하기 S죠. 곱하기 S. 1-S 이렇게 되고 RP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되는 동력의 값은 2차 측에 전달되는 것에 1-S를 곱한 값이다 하는 얘기죠. 근데 사실 여러분 1-S는 이 회전 속도로 보면 됩니다. 슬립에서 1에서 S를 빼주면은 그게 사실 회전하고 있는 속도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회전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파워로 가는 게 많고, 그렇다는 얘기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회전 속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회로로 가는 속도는 적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수식을, 이런 것들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즉,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저항을 알고요. RPI는 RCL 플러스 RPD니까, 그렇죠? 우리가 저항값을 알면은 출력값도 알 수 있어. 저항값하고 슬립을 알면은, 그렇죠? 저항값하고 슬립을 알면은, 저항값하고 슬립까지만 알면은, 뭐 저항값이 아니라 동선이란 말이 더 낫겠죠. 동선과 슬립을 알면은 이것에다가 S분의 1-S를 곱한 거니까 출력값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동선, 2차 측 동선 값을 알면은, 그 다음에 슬립까지 알게 되면은 출력값까지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RPD가 결국 최종 출력값이니까 RPD 출력값을 각속도, 회전자의 동기 각속도 값으로 나눠주면 RPD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 예전에 P는 항상 전기적인 손실, 전력이 제공되는 값과, 그 다음에 로타가 돌고 있다면은 기계적으로 하는, 전달되는 기계적인 전력과, 이쪽은 전기적인 값이, 에너지 값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수식 많이 이용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아이가 RPD니까 T를 구하려면 이걸 오메가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오메가 R, 즉 회전자의 각속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RPD, RPI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면은 우리가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그려보면은 상당히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시간에 할 토크의 값은 앞에서 구한 RPD, RPI, RCL 등의 값들을 이용을 해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얻어진 그림의 값이 토크 특성 곡선이 슬립에 대해서, 슬립이 아니라 이제 속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그런 이해를, 유도 전등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